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식한 형제들입니다. 현재 쿠팡 부천 물류센터와 관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의 접촉자 수가 4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또한 2020년 5월 27일 기준 이태원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 7차 감염까지 진행됐다고 알려지면서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정보는 이태원발 코로나 바이러스 진행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그 외에 2차 등교 계약, 에어컨 지침 발표 등과 같은 부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이태원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소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지난 5월 황금 연휴 이후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25세 인천시 거주 소재로 알려진 학원 강사가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서 이번 쿠팡 부천 물류센터까지 번진 일명 이태원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용인 쪽에 확진자도 있고 다른 지역의 확산도 있지만, 오늘은 쿠팡 부천 물류센터 관련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학원 강사분으로 인해 인천 중구 거주 고등학생 3명, 미추홀구 거주 고등학생 2명, 또 같은 학원 강사 1분 등 총 6명이 감염됐고, 별도로 과외를 한 인천 연수구 거주 중학생 1명, 학생의 엄마 등 다 합해서 총 8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후 확진받은 학원 강사의 제자가 2차 감염자가 되고, 그 제자는 코인 노래방에 갔다가 다행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택시를 타서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택시기사님이 감염이 되어 3차 감염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택시기사님은 택시 업무 외에 프리랜서로 사진 촬영 일을 하고 계셨고, 때마침 돌잔치 촬영 일정이 있어서 돌잔치에 가셨다고 합니다. 돌잔치 현장에서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던 43세 여성분이 4차 감염자가 되었고, 이후 물류센터 근무자 8명이 5차, 그리고 근무자의 자녀 및 접촉자들이 6차, 마지막으로 현재 7차 감염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는 총 36명으로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 장지동 마켓컬리에서도 역시 확진자가 나오면서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어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한 명의 환자가 상당히 많은 전파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하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촬영하기 직전인 5월 27일 저녁 9시경 주말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부업을 했던 유베이스 부천 콜센터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고 언론에서 발표했습니다. 유베이스 부천 콜센터는 약 1600여 명의 직원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이분이 23일, 24일 동안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시고 25일 콜센터 출근한 뒤 그날 밤부터 인후통, 기침 등 증상을 보였고, 26일 부천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통해 당일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26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유베이스 부천 콜센터에서 추가 확진이 나올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다소 짧은 잠복기에 발빠른 검사와 자가격리 덕에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입니다. 유베이스는 26일 오후 부천시 보건소와 협의해 건물 옥상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만들고 7층 근로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전 직원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또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외의 코로나19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6일 늦은 밤 대구의 오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6개의 고등학교가 27일 시행하려던 2차 등교 계약을 취소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였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지난 20날 체온 상승은 없었으나 기침 증상이 있었고, 이 때문에 개학 후 21일에 나이스 자가진단 시스템으로 등교 중지를 안내받았습니다. 24일까지 나흘간 자율보호 격리를 마치고 25일 다시 학교에 갔지만 계속되는 기침 증상에 담임교사가 일시적 관찰실로 학생을 이동시켰고, 학부모님께 연락을 드려 검사를 하도록 권유했고, 그 결과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 보건당국은 27일부터 역학조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접촉자에 대한 검체 검사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학생들이 오랜 시간 동안 수업을 듣고 전교생이 모여 식사를 하는 학교의 구조상 전염 위험이 크기에 더욱 걱정이 됩니다. 또한 감염 학생은 다른 학교의 학생과도 접촉하였다고 하는데요. 접촉한 친구들뿐만 아니라 가정에까지 2차, 3차 감염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별검사를 받고 있는 가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현재 코로나가 종식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선풍기와 에어컨에 의지해야 할 계절이 점점 다가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침방울에 의해 전파가 되는데, 선풍기와 에어컨의 바람이 이를 더욱 멀리 퍼뜨릴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에어컨 사용 시 주로 창문을 닫은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더운 여름날을 그냥 보내기엔 탈수 증상, 일사병 등의 위험 또한 존재하고 마스크도 쓰고 있을 텐데 불쾌지수가 이만저만 아니겠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에어컨 사용 지침 및 학생 마스크 착용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먼저 에어컨 사용 지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은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게 바람 세기를 낮춰서 사용하며 선풍기와 함께 사용을 자제하라고 합니다. 에어컨은 창문을 닫고 사용이 가능하지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해야 합니다. 환기가 불가능한 시설에서 사용할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루에 한 번씩 소독을 해야 하며 코로나 이후 증상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학생 마스크 착용 지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실이나 복도 등의 실내 공간에서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쉬는 시간이나 화장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점심시간도 식사 중일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합니다. 그냥 하루 종일 마스크 끼고 공부하라는 말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운동장이나 야외 수업 같은 실외 수업 혹은 실내지만 거리두기와 환기가 가능한 소규모 수업일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만일 두통이 있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타인과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 채 대화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마스크 착용 중에는 손으로 마스크를 만지지 말고 끝만 잡고 벗어야 하며 마스크를 버리고 난 뒤 바로 손을 씻어야 한다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상일미디어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서울 지역 등교생 첫 확진자가 되었고 전국 유치원과 초중 고교 중 2.7%인 561개교가 등교 수업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신규 확진자가 10명 이내로 줄어들면서 한국에서만큼이라도 코로나는 자취를 감추는 듯 했으나 49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만큼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